모닝 스탠바이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까지 연결되는 전략 이 시간에 함께 챙겨가 보시죠.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결국에 불안하더니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 다만 저는 자기 전에 좀 봤었는데 낙폭이 커지다가 결국에는 또 약간 축소되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기도 했었더라고요. 오늘의 조정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좀 변동성이 강했던 건 사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막판에 좀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어떤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AI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캐펙스 투자가 너무 많은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외부 자금에 대한 어떤 조달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외부에 지금 미상환 지금 채권 규모가 4,550억 달러가 넘는다라는 어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의 리스 구조 등이 좀 제가 볼 때 활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신용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어떤 이러한 좀 평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좀 제가 볼 때는 이 자금에 관련된 이슈가 제가 볼 때는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이제 기술주에 관련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이럴 때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오라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라클은 지금 일반 회사채보다 한 145bp 높은 금리로 지금 프로젝트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좀 이 문제가 있으면 좀 떠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볼 때 오라클 상당히 조금 이제 좀 낙폭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러한 어떤 부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좀 M7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세라든지 콜옵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좀 장 막판에는 좀 낙폭을 축소하거나 상승 전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왔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실적 발표에 어떤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전에 이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4월 달 표가 좀 발표가 됐는데, 확실히 좀 예상치를 다 상회하는 제가 볼 때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 지금 0.64%, 특히 근원 물가도 0.38%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 물가의 부담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선 이를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어떤 자극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국제 유가가 좀 급등, 최근에 한 2달 정도 급등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해석에 좀 논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제 거주비 같은 경우는 정부 셧다운 여파로 한 2개월 정도 데이터가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 여기에 또 지금 이제 국제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 좀 결과가 약간 왜곡된 것이 아니냐는 어떤 그런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힘을 좀 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이 해석의 논의에 따라서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혼재된 모습이 나왔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발 어떤 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확실히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좀 충격이 둔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유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집중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구조적으로 물가를 재상승시키는 요인으로서 유가 상승으로 아직은 해석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 뭐 지금 일단 이 4월 수치에 대해서 어떤 때는 가타부타 논의는 있겠습니다만 구조적 상승으로서 어떤 신호는 해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제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제가 볼 때는 이 CPI 관련된 부분의 어떤 해석 자체는 뭐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좀 구조적인 물가 재상승의 신호는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체크 포인트 저희 함께 살펴드렸고요. 전반적으로 뉴욕 증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부담을 줬던 CPI 지표도 함께 살펴드렸는데요. 다만 구조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알려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시 움직인다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어제 이제 반도체가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듯 하다니까 오후장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힘을 내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시간이 오기는 한 건지 아니면 뭐 약간의 잠깐 반짝 반등일지 어떻게 보세요? 네, 항상 이제 우리 이제 증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좀 반도체 대형주가 수급 블랙홀 역할을 좀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 이제 두 회사가 쉼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시장을 봤을 때 반도체 대형주 vs 그다음에 기타 모든 업종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대결 구도가 좀 펼쳐졌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언제 제가 볼 때는 계속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이 뭐 쉬어가거나 살짝의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 수급들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는 좀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어제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반도체 지금 이제 수급들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넘어가는 흐름들이 조금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러한 측면에서 좀 유의미한 제가 뉴스들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제 제가 볼 때 주인공은 에이프릴바이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산업피와 관련된 어떤 그런 반대 수혜로서 에이프릴바이오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산업피가 최근에 룬세키믹이라고 하는 그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돼서 임상 2비상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1차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네. 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임상 자체가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 산업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후모물질 자체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산업피의 어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임상 실패를 통해서 반대로 좀 수혜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에 미국의 바이오텍인 에보뮌에 지금 기술 이전한 APB-R3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아토피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약 같은 경우는 좀 아토피 피부염에서 관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관련된 지금 이제 기준들을 보고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신약 관련된 부분에서 염증 조절을 반응을 좀 조절하는 제가 볼 때는 후보 물질 중에 선두 주자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에 또 이제 임상 2비상을 진행 중인데 또 피하 주사 대형으로 전환하는 설계를 좀 시험할 예정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로 앞서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보뮌이랑 지금 계약 규모가 지금 약 한 6,500억 정도, 한 4억 7,500만 달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계약금인 207억 달러는 이미 받은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이제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또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 기술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 혹은 뭐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마일스톤을 수취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어떤 관심이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어제 에이프릴바이오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회사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중소형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대형주로서 제가 볼 때는 수급이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기술 이전, 기술 수출과 관련된 제가 볼 때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수급이 약간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에이프릴바이오의 경우에 어제장 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산오피 임상 실패에 대한 그런 이 반사 수혜라든지 반대급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기술 이전이나 기술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은 어떤 거 보실까요? 네, 사실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단 어제 좀 고개를 돌리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리가켄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사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이프릴바이오 대비 시가총액 한 5배 정도 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대형주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올해 기술 이전과 관련된 어떤 계약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좀 확률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를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온 어떤 그런 추세를 보면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쪽에서 후보 물질 관련된 임상이 계속 진전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제3자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영국의 이수다 테라퓨틱스에 이전한 지금 LCB14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LCB14 같은 경우는 지금 고형암 타겟으로 해서 지금 임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하반기 데이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중국 시스톤 테라퓨틱의 지금 기술 이전 LCB71과 관련돼서도 제3자 기술 이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 명확하게 찍히면서 올라가는 종목 대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에이프릴 바이오를 비롯해서 지금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과 함께 이제 마일스톤에 대한 어떤 수치가 명확하게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의 좀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는 좀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바이오 사업들이 최근에 뭐 대장주들이나 이렇게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때문에 한번 투심이 좀 무너진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봤을 때 잘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나 마일스톤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됐을 때 리가켄바이오도 함께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키워드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제 로봇 조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현대차도 움직임 괜찮고요. 또 로봇주들도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는데 부각받을 시기일까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새벽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지금 삼성전자 총파업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쵸.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제 뭐 HD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밤사이에도 지금 노조 갈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금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내 로보틱스 적용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을 나섰다는 좀 뉴스가 같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조업 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노사 간의 갈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중심에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좀 움직임을 저는 충분히 좀 주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제조 솔루션 본부 내 로봇 제조 전략 담당 조직이 지금 신설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조직 개편이 좀 단행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조 현장에 로봇을 적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자동화 체계에 대한 구축이라든지 생산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을 정말 최고조로 활용하고 또 효율화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과 관련된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인력 구조가 재배치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로봇이라는 이 키워드가 조직 전반에 좀 제 앞단에 지금 섰다라고 좀 전면 배치가 됐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 명칭에 대한 어떤 변경이 아니라 제조 전략에서 로보틱스가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AI 로봇 기반의 자동화 체계 구축이 제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어떤 전략으로 올라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지금 움직임을 보면서 지금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스마트 팩토리 내에서 지금 이제 로봇 적용에 대한 부분들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그 얘기즉슨 그 이외에도 이런 부분이 확장 적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기반 제조 혁신 뭐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스마트 제조 플랫폼으로서 현대차 그룹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박민우 현대차 AVP 지금 본부장이죠. 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이 지금 뿐만 아니라 회사 시장이 좀 주문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로보틱스 랩이라는 어떤 중장기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차량의 판매량, 뭐 인도량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진 배치된 이후에 얼만큼 어떤 제조 공정에 대한 효율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를 바라볼 때 하나의 좀 키팩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안타깝게도 그런 노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로봇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는 좀 그러한 지금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주들 로봇 조직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로봇도 실제적으로 공정에 도입을 하기도 하고요.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 제조 플랫폼 쪽으로 이 조직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각 기업들의 노조와 관련된 노사 갈등들 이런 점에서 좀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정도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갈 만한 그러한 이런 모멘텀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현대차 그룹 가운데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뭐 현대차 그룹은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끼가 있는 현대 오토에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5월 11일이니까 이제 월요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그렇죠. 네. 상당히 좀 변동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비교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현대차를 비롯한 뭐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 아직 시가총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측면이 좀 아이러니하게 저는 다가온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면서 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현대 오토에버가 제가 앞에서 지금 뭐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의 어떤 스마트 제조 플랫폼에서 소프트웨어를 좀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로봇의 SI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사업에서 아무래도 현대 오토에버가 충분히 그러한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확실히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가 로봇 사업에 되게 된다라고 하면 현대오토에버의 지금 일단은 고객들 같은 경우도 로봇 수요가 다시 도입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까지도 제가 볼 때 보게 된다라고 하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 그 가운데서 현대오토에버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어떤 신고가 흐름 나왔습니다만 더 높게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조정시마다 매수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갈 만큼 끼도 있는 종목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님이 보시는 시장의 관심 종목 알려주세요. 네, 오늘 좀 시장의 관심 종목으로는 이제 포스코 DX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 섹터의 한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1분기 실적, 지금 매출은 2,4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37억 정도가 좀 나왔는데, 일단 뭐 적자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탈피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회사가 수익성이 좀 둔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R&D 비용뿐만 아니라 지금 프로젝트 투입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진심인데, 그게 바로 이제 AI와 로봇과 같은 이제 미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지출이 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약간 1분기 적자 전환은 적자는 면했습니다만 숫자 자체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포스코 DX를 봤을 때 이렇게 R&D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집중되는 건 결국은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철강이라든지 2차전지 쪽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공장에 대한 무인화라든지 자동화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또 AI라든지 로봇을 좀 결합을 해서 포스코 그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DX의 어떤 실행 역할을 키우겠다는 구상이 있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포스코 지금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AI라든지 이제 로봇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우뚝 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AI 에이전트 기반 지금 사무 자동화 솔루션을 지금 포스코 그룹에 지금 어느 정도 확대하는 부분들, 결국 이제 AI 네이티브 컴퍼니 전환에 지금 확실히 속도를 내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포스코 DX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1분기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주 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 뭐 로봇이라든지 AI, 또 여기에 또 자동화 관련된 부분에서 그룹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좀 탄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된다면 충분히 업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DX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일단 올 1월 달에 세웠던 전고점에 대한 트레이를 한 번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받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목표가로 45,000원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원,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사님의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들 어제장, 오후장부터 약간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그 가운데 리가켄바이오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주들 로봇 조직으로 탈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현대오토에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쪽의 IT 기업이죠. 포스코 DX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서 두 번째 키워드와 약간 비슷한 결에서 AI라든지 뭐 로봇 섹터의 한 종목으로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목표 주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닝 스탠바이 시간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조정을 받았고요. 야간 선물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쳐가지고 일단 우리 시장도 약간의 흔들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반도체 힘 강했던 만큼 말아 올릴 수 있을지 아니라면 조정이 될지 오늘장도 흐름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